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낸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좋은 책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멋진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전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 증권회사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증권회사에 들어가시고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완주군청의 서기관 즉 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는야 뽀빠이 공무원의 베스트셀러 저자님이시고 그 다음에 사회활동 쪽으로는 카네기 클럽의 사무총장님을 현재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완주군청의 홍보대사 강평석 국장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 한번 해주십시오. 박수.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예, 엄청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예. 오늘 이렇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 나오셨는데 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는 완주군청 사회적경제과장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올 1월 초에 그 서기과를 승진을 해서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고급 리더 과정 1년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살짝 이야기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처음에 직장을 증권회사 들어간 거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증권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증권회사가 엄청 진짜 막 그러면 보수도 좋고 그런데 한 몇 년 다니시다가 5년 10개월 공무원 쪽으로 이렇게 뭔가 결단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어떤 뭔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그 졸업을 할 때 그 인기 있었던 직종이 그 증권회사 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보수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선호한 직장이긴 한데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 직장이었어요. 그 매일매일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또 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제가 그 직장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었던 부분은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람과의 관계가 마무리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생 직장으로는 맞지 않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직장을 바꾸게 되었고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러셨구나. 예. 우리 완주군청 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지자체 최고의 우수 사례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은 페이스북에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은 페이스북 스타시잖아요. 스타는 아니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만나면 항상 완주군을 그냥 계속 역동적으로 막 이렇게 우수한 사례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완주군청 지금 근무하시니까 국장님이시니까 완주군청 자랑을 좀 한번 해주실래요? 완주군청을 제가 지금 23년 근무를 했고요. 처음 완주군에 들어가서는 일만 열심히 했고 지금 이제 완주군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곳에서 완주군으로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고 또 많은 지역에서 완주군을 모범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완주군이 새로운 것들을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들을 새롭게 도전한 것 같아요. 그런 도전 정신이 완주군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도전 정신이.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증권회사 근무하시다가 완주군청으로 오셨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리 국장님을 많이 따르시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은 열심히 이렇게 그 근무를 하시면서 또 책도 쓰시고 그러면 뭔가 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철학이나 어떤 그런 신념 같은 게 있으시면 어떤 후배들이나 아니면 젊은 이렇게 그 공무원을 원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다양한 경험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 제가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계속 공무원을 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반 직장 생활 속에서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을 배웠고 또
제가 2009년도에 희망제작소라는 시민단체 파견을 갔었거든요. 그때 비영리 단체도 경험을 했고 또 공무원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융합이 되어서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행운을 바라잖아요. 저도 여러 번 행운이 왔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다. 항상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릴 때 행운이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준비를 했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했기 때문에 행운을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행운만 기다리지 말고 항상 준비하면서 기회를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 완주군청의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많이 이렇게 좀 따르고 또 이제 존경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뛰어넘어서 주변에 다른 지자체나 이런 쪽에 공무원들도 많이 있으면 우리 강병수 국장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완주군청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혹시 보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람이라고 하면 그전에는 제가 지금 공동체라든지 사회적 경제라든지 로컬푸드 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월급장이 공무원이었어요. 월급을 받는 그냥 직장인으로서 공무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했던 일들 물론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현장 활동가 그리고 주민 그리고 그 의회 모든 파트하고 결합을 해서 열심히 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이 되어서 그게 이제 지역사회로 환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람인 것 같고 공무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면서 나만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돌려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이 일을 해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지고 이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후배 공무원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까지 가시고 성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공무원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노하우? 어떤 노하우 이런 것을 좀 한번 어떤 게 있을까요?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기보다는 전 이제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너무 그 안정적인 쪽 또 너무 어떤 편한 쪽 그런 쪽도 좋지만 힘든 일 다른 사람이 선호하지 않지만 내가 한번 가서 나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을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청년 공무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이나 취준생들에게는 공무원이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이 무조건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무원 근무하다 보면 편한 것만 찾을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이 편한 것은 아니다. 내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직장에 더해서 나의 어떤 전문성이랄까 나의 보람을 그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꿈꾸고 공무원을 도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젊은 공무원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공무원 후배들한테 아마 유익한 그런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쭉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강평수 국장님은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삶을 계속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증권회사에서 공무원을 도전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현직에서 공무원을 근무하면서도 항상 안주하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도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화제를 조금 다른 쪽으로 돌려서 네. 제가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나느냐 뽀빠이 공무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들의 필독사가 되고 있는 나느냐 뽀빠이 공무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혹시 우리 작가님 그냥 작가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국장님이라고 부르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작가님이 더 어색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완주군청의 이제 지금 국장님이신데 나느냐 뽀빠이 공무원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되셨는데
도대체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누구가 어떤 분들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2009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전에 다른 지역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지역의 문제를 고민을 했어요. 지역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서 돈이 돌고 그 돈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스스로 실천을 했어요. 대부분 지역을 이렇게 잘 살게 하려고 많은 그 지자체장들이 했던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기업을 유치해서 일시적으로 지역이 부흥해진 곳도 있지만 반대로 그 기업이 지역을 떠나서 지역이 황폐화되는 지역도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그 중심이 되어서 지역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10년 전에 공동체, 마을 공동체 회사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고 또 로컬 푸드를 했고 지금 사회적 경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완주군에서 10년 동안 했던 그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완주군이 지금은 뭐 농촌활력의 수도, 로컬 푸드 1번지가 되었는데 그 10년 동안의 그 과정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완주군의 성공 스토리를 다 대부분을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주민들이 어떤 고민들을 했고 그 당시 행정은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국장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책을 쓰셨잖아요. 네. 근데 책을 쓰기 전과 쓰고 나는 혹시 달라진 점이나 혹시 변화가 있나요? 책을 쓰기 전에는 그냥 공무원이었고요. 업무를 담당하는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책을 쓰고 난 다음에는 책을 읽고 이렇게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제가 이 책을 쓴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 전보다 훨씬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책에 관련돼 가지고 뭐 독자들하고 관련돼 가지고 에피소드나 혹시 어떤 뭐 스토리나 이런 게 있나요? 특별히 기억나는. 대전에서 그 사진을 찍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고향이 농촌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사진도 찍고 굉장히 그 디자인 감각이 있는데 처음에 제 그 책을 보고 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촌스러워서. 근데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 속에는 그런 그 과정, 고민했던 과정,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힘들었던 과정,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들을 보면서 너무 흐뭇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책을 직접 들고 사인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뭉클했고 책을 쓴 보람을 느꼈었습니다. 야, 그 외에도 뭐 다수 엄청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작가님, 국장님 혹시 책 쓰는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혹시 힘들으시죠? 책을 쓰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청 그러면 힘들었죠. 만약에 누군가가 후배 공무원이 됐든 동료 공무원 또는 주변에 이제 CEO나 리더들도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고위직이시니까.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책 쓰기 쪽에 만약에 저기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두려울 것 같아요. 책 쓰기 쪽에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누군가 한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책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많이 망설였어요. 다행히 이제 제가 책을 쓸 수 있도록 우리 유길문 작가님께서 많이 또 깨우쳐 주셨고 또 결단을 하게 해주셨고 또 도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그 책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면 도전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책은 본인이 한번 써봐야 되겠다고 도전을 하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영역이다. 힘들긴 하지만 그만한 보람과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이 한 영역에서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한 20년 내지 30년씩 일을 하면서 쌓은 그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엄청나거든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말이. 공무원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 퇴직해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책을 남기면 그 책이 다른 사람에게 후배 공무원들에게 귀감이 되듯이 특히 공무원들은 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다양한 경험을 한 공무원들은 책을 한번 꼭 써보라고 네.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뭔가 이렇게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 후배 공무원이나 아니면 주변의 분들이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움직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책 쓰는데 처음에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많이 만약에 힘들었죠. 네. 나중에 우리 국장님은 뭐 은퇴를 지금 몇 년 한 4, 5년 정도 남으셨죠? 3년 정도 3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퇴직하기 전에 혹시 두 번째 책 혹시 쓰실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예, 두 번째 책을 네. 현재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네. 구상 중에 있군요. 네. 야, 혹시 이제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책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책이 주변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많은 지자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책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 책이 3년 전에 나왔는데요. 네.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 또 이제 제가 퇴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 그다음에 퇴직을 하게 되면 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제가 앞에 두고 그런 느낌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책으로 정리해서 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책을 하여튼 학쓰고 다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국장님은 작가님으로도 이렇게 활동하시고 금천에서도 예를 들면 홍보대사 역할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회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공무원 모임만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공무원 모임과 사회활동을 병행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완주군청대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 독서 모임도 활동하고 계시죠? 독서 모임은 예전에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활동하고 계시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에 있는 리더스 클럽의 맞습니다. 독서 토론 모임도 활동하시고 제가 책을 썼는데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완주군 독서 동아리 삼소서방이라고 있는데요. 삼소서방. 거기 활동을 했었고 네. 또 전라북도에서 또 독서 모임으로 또 최고의 자리를 구축하고 있는 리더스 클럽도 활동을 했었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카네기로 연결이 최근에 이제 되어서 카네기 독서 예. 모임에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카네기 독서 모임이 또 공감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제 그 국장님께서 지금 카네기 클럽의 전북 카네기 클럽의 사무총장님 예, 맞습니다. 일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공무원이신데 카네기 수업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비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카네기 과정이 그 12주 그 교육을 받고요. 이제 인간관계와 관련돼 있는 뭐 리더십이라든지 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뭐 갈등 관리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사회 활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아주 유익한 과정을 12주 하고요. 그리고 방학을 하고 또 12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스피치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렇게 발표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하긴 한데 수강료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 하는데 사실 공무원은 돈을 내지 않아도 직장에 그 지자체에서 다 공짜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제가 1년 교육 받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지자체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 카네기는 외부에 이제 또 내부에 그 아주 정말 전문성을 갖춘 강사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해주셔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또 저에게 또 많은 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독서 모임도 군청의 독서 모임에서 활동도 하고 사회의 어떤 리더스 클럽이나 아니면 카네기 쪽의 독서 모임도 활동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카네기 이제 교육도 받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모임들을 하고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은 게 도움이 되신 거죠? 네. 많이 도움이 됐다고 봐야죠.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많은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앞두게 돼요. 그리고 방향을 결정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업무와 관련돼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되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카네기라든지 그다음에 리더스라든지 그리고 군청 독서 모임 그런 어떤 그 지식이랄까 또 거기에서 함께 나눴던 축적되었던 지혜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유익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회활동 하시는데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군에서 뭔가 기획하고 그리고 그 군에서 하시는데도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독서 모임도 그렇고 카네기도 하시면서 책도 많이 읽으셨을 거잖아요. 혹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이제 뭐 나는 뽀빠이 공무원을 책을 쓰셨으니까 최고의 책은 내 인생의 최고의 책은 물론 그냥 내가 썼으니까 네. 나는 뽀빠이 공무원이 1순위겠지만 이 외에 여기 이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이 있으면 한 권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책 한 권 추천을 해드리면 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이 책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 책은 350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메디치 가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 예술가와 학자를 후원해서 그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요. 또 그 이후에 그 가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예술품을 그 피렌체 시민들에게 기증을 했어요. 어린 왕자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자문을 하고 답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책 속에는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르네상스를 열 수 있도록 열었는지 그런 노하우들이 열려 있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자꾸 보여주시면 좋아요. 예, 이 책을 김상근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저희 카네기 클럽에서 10월 정도에 김상근 교수님을 모시고 특강 특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국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또 이제 책을 쓰시고 그다음에 다양한 독서 모임 활동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카네기 쪽에 교육도 받으시고 또 이제 거기에 중추장님도 사무총장님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활동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그런 노하우? 네, 따로 네.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한 순간에 열심히 하고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허락되지는 않지만 제가 그 일을 할 때 집중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우리 국장님이 거기 공무원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런 기회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또 교육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더 또 성과도 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또 제가 이렇게 뭐 새롭게 또 이렇게 도전하는 것들을 좋아해서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다가 또 프레이즈라는 것을 또 접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생소했고 하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강렬했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일으켜서 제가 직접 서울에 가서 프레이즈를 배웠고 내려와서 전북 프레이즈 모임을 만들어서 한 달에 2번씩
무료 강좌를 열고 그 전라북도에 돈안 받고 무료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공유를 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회활동하고도 관련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 군청에 완주군청에 관련된 거기도 한데 우리 국장님이 근무하시면서 지금 전직 대통령 그리고 현직 대통령 두 분 앞에 가서 이러면 브리핑하고 완주군청의 우사례를 브리핑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는데 예. 좀 뿌듯하셨겠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심정이?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다시 와서 하라고 하면 제가 거절할 것 같아요. 두 번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완주군 지역공동체 사례를 소개를 그 전직 대통령에게 직접 청와대 영빈관에 가서 소개를 했고요. 물론 이제 완주군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는 재작년에 세종시에서 그 농림축산식품부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때 완주군 로컬푸드 사례를 직접 브리핑을 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분의 대통령에게 완주군의 사례 한 사례는 지역공동체 우수 사례, 또 한 사례는 로컬푸드 사례죠. 그 사례를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우리 국장님은 완주군청의 홍보대사이자 군청의 또 어떻게 보면 서기관이고 국장님이신데 그렇게 일을 잘하고 또 군청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동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큰 타이틀로 네 번째 타이틀은 뭐냐면 취미활동 쪽에 관련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은 거의 매일 최근에 들으니까 만보를 어느 시기부터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는다고 하는데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제가 직장 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려면 뒷받침되는 게 체력인 것 같고요. 퇴직해서도 건강해야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열심히 걸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자료를 우연히 인터넷에서 봤어요. 작년부터 매일 만보 걷기에 도전을 했고 올 1월 하순부터는 거의 매일 만보를 걷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 사진을 잘 찍으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사진을 좀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사진은 사진 작가님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데 그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사진은 원래 제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증권회사 들어갔을 때 월급을 타서 그 월급 받은 돈을 몽땅 사진기를 샀습니다. 사진기 세트를 사가지고 제 모임에 영소래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영소래 모임 결혼식 사진을 다 찍어서 앨범으로 만들어서 줬어요. 그렇게 사진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사진 화소가 늘어나고 이게 계속 버전업이 되어서 사실은 제가 DSLR을 사서 그걸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화소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못 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조그만 휴대폰 안에 휴대폰이 굉장히 그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고요. 또 사진을 또 제가 한 6주 정도 우리 또 카네기 수업을 받으신 유신웅 작가님한테 또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사진의 역사, 그다음에 스마트 사진을 어떻게 잘 찍을 수 있는지, 또 스마트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SNS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전수를 받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장 이상씩 사진을 찍고 있고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또 마음에 드는 사진도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 사진하고 이제 그림하고도 또 일맥상통하잖아요. 네. 근데 그림도 혹시 배우고 계세요?
그 이야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림은 지금 도전을 해서 이제 막 그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자신 없어 했던 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데 음악 과목하고 미술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술은 어떤 대상을 정말 잘 그리는 게 미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그림은 어떤 사물을 정확히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을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림을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성악도 성악은 아니고요. 네, 성악은 네. 노래를 배우시는 네, 거예요? 노래를 좋아해서 근데 혼자 하기니 뭐해서 네. 합창을 하고 있는데요. 합창. 다행히 이제 그 전북 카네기 클럽에서 전북 카네기 CU 합창단을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끼어가지고 작년에 창단식을 했고 그 창단식 하면서 소리문화전당에서 그때 창단식을 했는데요. 10곡 넘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일부 두 번째 곡을 하나도 못 불렀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관객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여기 서 있는 게 내가 정말 맞아?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불러도 돼?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불렀는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그 당사자가 여기 두 명이나 있네요. 인터뷰를. 네, 맞습니다. 인터뷰를. 여기 이거 촬영을 해주시는 네, 우리 네. 유튜브 네, 아마 코디네이터님도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우리 이제 국장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틈을 대서 또 열면 예. 해외여행도 가시고 또 국내 여행도 다니면서 예. 직접 기획을 하고 예. 하시는 데면 여행의 묘미는 뭔가요? 최근 이렇게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오래전의 지식을 이렇게 전달해 준다면 여행은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과거 현재의 모습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집사람하고 좀 친해지기 위해서 여행을 시작했어요. 집사람하고 대화할 시간도 부족했고 일을 너무 일 속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집사람하고 좀 함께하는 시간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게 여행이고요. 4년 전부터 해외 자유여행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 5박 6일 다녀왔고 그다음에 유럽 3개국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15박 16일 다녀왔고 그다음에 작년에 크로아티아 12박 13일을 다녀왔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4박 5일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때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패키지로 간 게 아니라 그 여행 스케줄을 전부 스스로 저희들이 짰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또 전부 또 검색해보고 숙소 또 검색해보고 그다음에 비행기 티켓 구하고 렌터카 구하고 그리고 일정별로 이렇게 가볼 곳도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여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여행하면 너무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행과 관련돼서 또 일화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여행을 가면 그 여행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갔다 온 뒤에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갔다 와서 또 일상이 쫓기다 보면 정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 나가기 전부터 내가 느꼈던 일상을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리자 그런 마음을 먹었고 블라디보스톡에서도 매일매일 글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도 15박 16일 동안에 18개를 올렸고 크로아티아에서는 15개를 올렸습니다. 아침 새벽에 시작해서 밤늦게 도착해서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올린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또 페이스북 친구들이 굉장히 또 반응이 뜨거웠고 또 그때 이제 한국이 굉장히 더웠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보면서 힐링한다는 그런 또 공감을 해줬고 격려를 해줘서 그래서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내가 보지만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강평석 완주군청의 홍보대사 우리 국장님은 처음에 증권회사를 근무를 하고 또 공무원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아니면 후배 공무원들이나 다양한 분들에게 알면 지금까지 하신 내용 외에도 뭔가 이렇게 한 말씀 알면 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한 한마디 어떤 메시지 아니면 조언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공통적으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채권 관련돼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왜 혼자 가지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이건 내가 경험한 것이고 내가 쌓은 전문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까도 여행을 얘기했는데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변에 있는 동료라든지 아니면 후배 공무원이라든지 직장 공무원이라든지 함께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물론 이게 자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자랑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또 공유를 받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도 이렇게 배우게 될 것이고 또 지혜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누고 네 것 내 것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시너지를 냈으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거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네, 우리 국장님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뭐 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꼭 이루고 싶은 어떤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었고 또 공무원으로서 제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세무직 공무원이었는데 세무 업무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일을 했고 또 그 일들이 또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올해 또 승진을 했고 또 교육을 이렇게 받고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행복한 공무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체력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활동들인 것 같아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활동들이 공무원끼리만 하는 경향이 많고 모임도 공무원들 위주로만 모임을 하는데 그런 활동들을 사회 활동들도 좀 이렇게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활동들이 또 공무원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끝나고 복귀를 하면 아마 어떤 파트를 맡아서 할 텐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또 같이 또 소통하고 그래서 저희 완주군이 발전을 하고 저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가 남은 그런 어떤 경험했던 것들을 또 책을 통해서도 공유를 하고 싶고요. 또 완주군이 지금도 많은 또 새로운 일들을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팅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을 받고 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도 완주군청이 잘 나가고 있지만 또 이제 다시 군청이 교육이 끝나고 복귀하면 더 멋지게 일면 완주군청이 성장하는 데 막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루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에게는 어찌 보면 이것도 또 새로운 도전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1월부터 11월 말까지 제가 또 장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틀에 짜여서 준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또 제가 9월 달에는 또 따로 유튜브를 배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배우게 되면 또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 제가 경험하는 것들, 경험하게 될 것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엄청 우리 국장님 바쁘신데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완주군청의 국장님, 우리 서기관 국장님, 그리고 나느냐 뽀빠이 공원의 작가님 오셨는데 여러분께 도움 많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